네,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 성매수를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들 짚어보고요. 주간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중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승 의원님, 이 의사 못되기도 했는데 또 핸드폰은 또 왜 훔쳐갔대요?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런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게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3세라 그러면 사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요. 상대로 성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건전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옥신각신을 했는가 봐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저 차 안에서 지금 저 피해 여학생이 뛰어서 이제 편의점으로 가는데 그 휴대폰을 차 안에 딱 놓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휴대폰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놓고 간 그 휴대폰을 딱 낚아채가지고 도망을 갔다. 즉 그 안에 있는 증거가 현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성인의 모습이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살 미성년자거든요. 성매수 이렇게 시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저희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성매매가 사실 성매매를 해야 처벌을 받아요. 특히 성인에 대한 성매매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성매매를 하면 기수가 되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데 그게 아니라 유인하거나 유인하거나 아니면 그루밍을 하거나 이러면 그보다는 분명히 형량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어떤 성매수가 기수에 이르지 않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처벌 규정을 만들고 여기서는 특히 13세에서 16세면 2분의 1을 가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처벌의 규정을 떠나서 제가 뭐 법으로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의 현악인 것이고 그냥 엄중하고 따끔하게 절대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진짜 법정형이 허용하는 한 최고의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온상이 된 곳이 바로 랜덤 채팅 어플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온상이 되고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 인증이라든지 뭐 등록이라든지 이게 이제 필수 항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한 학생들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이런 쪽으로 이제 유일한 어떤 성적인 제한을 받은 걸로 보이고 이제 또 50명 중에 1명은 실제로 또 이렇게 실제로 성적인 제한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SNS가 지금 워낙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이 개인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어떤 어플들이 이런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후에 고교 졸업 사진도 아주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토샵으로 꾸민 이미지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요. 야, 이것도 참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저 사진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면 저도 제 포샵 사진을 만약에 하면 전혀 다른 사람, 저도 원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사전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의 사진인데 그 사진이 보정 처리되는 사진이 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보정해볼게. 이게 과연 사람의 얼굴이 같을 수 있어. 절대로 다른 거야. 그러니 제발 좀 법 좀 바꿔줘라는 국민의 절규가 저 사진에 묻어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유정 말고도 이거 계속해서 머그샷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 있을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머그샷을 공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진 공개되는 게 다 본인이 옛날 사진이라든지 그것만 공개가 되죠. 그리고 뭐 키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공개하냐면 그냥 단순히 알 권리가 아니라 혹시 여죄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범행했던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금 재범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장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생기면 바로 이 머그샷, 이 키나 그다음에 이제 양측, 옆측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해서 이걸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개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카락 이렇게 내려서 촬영하지 않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공개라는 게 이게 지금 그냥 공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진 한 장 덜렁 공개하는 것 이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제안돼 있는데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인권은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가해자 인권 중요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 강력 범죄는 반드시 이 가해자의 어떤 이런 신상들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신상 공개도 지금 모호하다. 어디까지 신상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정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신상 공개는 두 가지 범죄에서 가능하죠. 첫 번째 특정 강력 범죄,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에 가능한데 성폭력 범죄는 네. 모든 성폭력 범죄가 다 신상 공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정 강력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막대해야 된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되는 건 일단 신상 공개하자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신상 공개 세 번째 요건 방금 이현종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즉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의 방지와 범죄 예방이 있느냐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 그 이후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도 저는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보지만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시도 단위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그 결과가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두 가지 측면. 이러한 특강에 해당되는 사건은 경찰은 스스로 자의적 판단하지 말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두 번째 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경찰청에서 어느 정도의 명단을 관리해서 일관성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에 있어서의 신상공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짧게 짚어볼게요. 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또 뭐가 새로 나왔어요? 네, 뭐 사실 뭐 졸람이란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온 제가 일부러 그 명칭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다 나왔는데 하나는 그 수면 내시경할 때 쓰이는 마약류고 하나는 흔히 말해 신경 안정제인데 아마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의료용 마약은 정말 어떠한 용도에 관계없이 최대한 많이 쇼핑했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요. 여기에 합당한 형량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